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동의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래켰던 북미 정상회담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참모들은 오히려 대북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폼페이오 CIA 국장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While these negotiations are going on, there will be no concessions made. The activity of this administration to disrupt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공화당에서도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ell, I'd like to see some concrete steps more than just a cessation of testing.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회담 장소에 대한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Could it be here in the United States? Would President Trump be open to actually having Kim Jong-un at the White House? And I have no announcement. It's at a time and a place to be determined. 백악관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경우 집권 후 단 한 차례도 해외를 방문하지 않은 김정은을 홈그라운드로 끌어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압박으로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모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회담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달라진 안보 환경에서 4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의 내실,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핵 항공모함 그리고 핵 잠수함은 빼기로 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 토마호크 150여 발을 탑재한 세계 최대의 잠수함 미시간호. 지난해 독수리 훈련 때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전략무기입니다. 우리를 힘으로 어째보겠다는 막말들을 연일 늘어놓으면서 핵 항공모함 타격단들을 줄줄이 조선반도 수역에 끌어들이려. 그런데 올해 훈련에는 한반도 대화 기조에 맞춰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로 인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왔는 것이고 북한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항공을 훈련에 투입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훈련 참가 1순위였던 로널드 레이건호는 일본에서 2달 동안 수리 점검을 받습니다. 다만 작전 계획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필수 참가 전력은 빠짐없이 들어옵니다. 해병대 연합 상륙 쌍용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은 물론 호위 이지스함 2척까지 함께 전개됩니다. 우리 해병대도 지난해 전력화된 상륙 기동 헬기 마린1을 투입해 미군과 손발을 맞춥니다. 무력 시위는 자제하되 북한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훈련은 빈틈없이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미국에서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자,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동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 면담 시작됐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접견을 마치고 현재는 왕이 외교부장과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시 주석과 정 실장의 접견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는데요. 시 주석이 가운데 앉고 양측에 우리 특사단과 중국 측 배석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의전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자리 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 중이라 국내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직접 정 실장을 만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시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를 파견한 데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방문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정동현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땐 대통령 특사니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지만 이번에 못 그랬다 그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 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만났는데 이때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재추 국무위원은 비핵화 목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坚持实现半岛无核化目标，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 네, 정 실장은 왕이 부장과 만찬이 끝나는 대로 이 시 주석과 접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브리핑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정 실장은 시 주석에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할 것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주변국이죠. 일본의 생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뜨거운 감자가 될 북한의 핵시설 사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용을 일부 대겠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장원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초기 비용 3억엔, 우리 돈으로 3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팬 패싱 우려 속에 발언권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약속 이행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서훈 국정원장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결과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결과를 충실하게 아베 총리께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말을 아낍니다. まずこの大臣となると会談を行いですね、北朝鮮訪問の結果を含めて情勢についてですね、意見交換を行う予定であります。 고노 외무상을 만난 서 원장은 내일 아베 총리를 예방합니다.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 등 관심 사안을 논의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김정은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대북 정책을 협의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美외교에 팔을 걷어붙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2달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며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한과의 대화가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기회라고도 했습니다. 부디 여야, 보수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구성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북한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를 다룰까요? 네, 오늘은 트럼프 리스크를 제 분석 키워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게 됐지만 두 사람 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소식들이 굉장히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안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걷어내고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해진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 그리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모두 다 초대형 정치 이벤트인 상태죠.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 한마디 때문인데, 하지만 문제 뭡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을 대가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점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신용을 하나도 못 쌓았던 북한의 말을 이 말을 덜컥 믿었단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덜컥 믿었습니다. 네. 45분 만입니다. 네.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자, 한 가지 분명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심사숙고, 그런 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이 확실한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점이 확실한 겁니다. 자,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치인 트럼프의 동물적 네. 감각에 따른 어떤 전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읽어보십시오. 자, 왜 그러느냐? 자,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 열리죠.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풍이 필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 이 포르노 여배우와의 성스캔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도요, 네. 그 두 가지를 떠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골라보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대 본능, 언제 어디서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트럼프 개인적인 그런 강력한 욕구가 바로 이 45분의 속전속결을 이뤄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대 본능이라면 자기가 주목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참모들보다 더 앞서간다고 하는데 네. 실제 그런 기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2달 남짓 기간 내에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자, 폼페이오 누굽니까? 미 중앙정보국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신봉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IA 국장은 뭐 1년 365일 정신을 바짝 차리는 자리인데 지금 오죽 상황이 급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싶네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런 성정이 개입된다면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기후위기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협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무역과 통상 분쟁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자, ICBM 폐기. 자, 이게 뭐냐면요. 북한의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어지면 트럼프로서는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한테 급한 건 저게 더 있다 얘기죠.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추가 핵도발, 그러니까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모라토리움을 덜컥 받아버리면 우리로서는 네.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닥쳤던 개신세되는 것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리스크라는 건 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운명을 건 2달을 예고했는데 자, 북한, 평양의 의중도 따져야 되고 워싱턴의 길이도 살펴야 되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됐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무비서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잠적했다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조사가 끝난 후 행적이 묘연했었는데요. 현재 경기도 무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곳에서 변호인들과 상의하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무처의 한 컨테이너 건물. 이곳엔 지난 10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장판을 제외하곤 별다른 가구도 없지만 지난 10일 10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지사는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대학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저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공간에 상상이 있으면 자기도 신경이 쓰여. 똑같은 다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심정적으로 침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힘든 마음을 상태니까 저도 말을 안 붙여요. 어제는 뭐 심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침울한 정도로 해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이곳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조만간 있을 검찰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미투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일당 지위가 흔들린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 야당은 비난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여성 사업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오후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며 앞으로도 어디에 있건 공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입니다. 사퇴를 말려왔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민병두 의원인 관련해서는 없어요?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 차이는 불과 5석. 민주당은 민 의원이 사퇴하면 원내 일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어 사직서는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 철회를 하는 것은 미투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표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내 일당 탈환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은 백장미 쇼까지 벌이며 미투 운동 띄우기에 나섰던 민주당이 추문당 본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도 같은 날 검찰 조사를 받았었죠. 오늘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악의적인 얘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김지은 씨가 공개한 입장문은 자필로 적은 편지 형식입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실만을 말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도려내고 싶은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자신과 가족들과 관련해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김 씨의 입장문을 공개한 전국 성폭력 3당소 협의회 측은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국내외 출장에 동행한 충남도청 관계자 등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청탁과 불륜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사퇴 불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추잡한 네거티브 정치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에게 함께 경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격 심사를 한 뒤 박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의 입장이 난처한 만큼 스스로 결정해주길 바라는 결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권유를 받은 박 후보는 거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박 후보는 내일쯤 최종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여성 16명에게서 한꺼번에 고소를 당했던 연극 연출가 이윤택이 이번 주 중에 경찰에 소환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황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어제 연출가 이윤택 씨의 거주지와 극단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이 씨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고소한 여성 16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내일까지 나머지 고소인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 정말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이윤택 씨를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씨의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고 영화배우 조재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도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서울시가 만든 서울도서관에서 오늘 커다란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시됐던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지영 기자입니다. 서울도서관 복도에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인부들이 만인의 방이라고 쓰인 나무판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벽면을 따라 붙어있던 시인의 활동 기록과 양력도 함께 철거됩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자 결국 서울시가 철거에 나섰습니다.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이거를 유지하기에는 상황들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만인의 방은 고은 시인의 대표 연작 시인 만인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만인의 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소 고은 시인이 읽었던 책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무려 3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11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론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드러나면서 서울시에서도 빠른 처리를 한 거라고 해서 안경, 모자, 유필 원고 등 전시품은 고은 시인에게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최응식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후 3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으로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 원장은 불법적 행위는 없었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고 금감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5년 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담당 임원에게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이름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채용 비리를 막는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기관 채용 비리 의혹 특별조사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금감원은 최 원장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사임한 이후에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조사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틀 뒤 검찰 포토라인에 설 때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 방침입니다. 축도하신 날 한 말씀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만 해도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뇌물 등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날짜를 받은 뒤로는 참모들과의 회의에도 불참하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며 검찰 조사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모진은 오늘도 검찰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중계방송하듯이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판사 출신의 강훈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냈지만 수임이 예상됐던 검사 출신의 정동기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빠졌습니다. 정동기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검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많아 질문지만 A4 용지로 100장이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사실과 질문지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조사실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동쪽 끝에 위치한 1001호로 확정지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작년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검찰은 A4 용지 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질문지는 100장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혐의만 20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됐던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말을 아끼거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응? 그 왜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 최근 2달 동안 이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20명 넘게 조사한 검찰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네,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자세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분석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댓글부터 뇌물까지입니다. 대선 댓글 공작 수사 때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물 정황이 포착되면서 상황은 급 반전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될 조사실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할 때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네. 포토라인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주요 피의자들이 포토라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수사 검사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어떤 태도로 조사를 받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근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을 자극하지 않는 발언으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을 자극하지는 않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발언을 짧게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백을 주장한다. 결국 많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조사실에 들어가면 혐의를 부인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11년 전과 똑같다고 한 측근은 전했습니다. 11년 전 이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었는지 준비했습니다. 그 땅이 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죠. 저 큰 재산인데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갖다 숨겨놓겠습니까? 네, 다스와 도곡동 땅과는 무관하다고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거듭 진술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준비한 혐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이 대선 댓글 공작에서 시작됐지만 지난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주차장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현금 다발이 이 여행용 캐리어 그리고 쇼핑백 등에 전달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부터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증거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실 안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해요. 네,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장검사가 마주 앉게 되는데요. 이 맞은편에 앉은 부장검사 바로 옆에 수사지원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앞에 컴퓨터가 보이죠?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미리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1호 장소가 적히고요.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검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한다라고 적힙니다. 피의자로 적시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직업은 적히게 됩니다. 네, 혐의를 다 부인할 경우 이 검사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조서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검찰 조사 때 뇌물 혐의를 추궁당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고 느낌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가 16분 동안 중단됐다고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요. 조사 과정에서 만만치 않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조사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지난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게 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공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닷새 만에 정봉주 전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의혹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하며 서울시장 출마 의사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는 관련 증언을 또 공개했습니다. 꼬리를